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버티 성서학당 네 번째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심리여행. 함께 이 여행에 운전기사를 맡게 된 김용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나의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내 성격 이해하기. 여러분 성격, 본인의 성격 잘 이해되시나요? 네, 내 성격 마음에 드십니까? 음, 보통 심리검사, 특히 성격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혹시 검사에서 더러운 성격 나오지 않을까? 또 나의 약점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도 있었을 건데, 불안은 내려놓으시고요. 불안 전혀 할 필요 없으시고 대신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성격이 뭔지, 내 장점이 뭔지, 내 아쉬운 점이 뭔지를 좀 보는 시간들. 이 MBTI 성격 검사는 성격이 좋고 나쁨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음, 오른손잡이 많으시죠? 또 왼손잡이도 있고, 어,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왼손잡이가 좀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쓰는 게 익숙하고, 왼손잡이는 왼손잡이가 익숙한 거예요. 성격은 내 익숙한 것을 잘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원래 성격이라고 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일관성 있는 고유한 패턴이랍니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고유한 패턴. 이게 성격이라고 그러죠. 이 성격은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선천적으로 받고서 태어난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의 유전자, 또 가정 환경들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내 그 성격의 유형을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그 선천적인 경향들이 계속 픽스되는 거죠. 고정화되고 또 그 계속 더 만들어지면서 그 선천적인 유형들이 계속 더 확장되는 과정. 이게 내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예를 든다면 어, 사과로 태어나면 평생 사과의 인생이잖아요. 사과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예요. 어, 사과 종류 많잖아요. 성격은 다양한데, 뭐, 사과 종류 뭐 있어요? 부사, 아오리, 홍옥, 또 있을까요? 이런, 나는 부사 같은 사람이야. 나는 아오리 같은 사람이야. 나는 홍옥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과의 종류가 다른 것이지. 아, 너 썩은 사과구나. 너 못생긴 사과구나. 이게 아닌 겁니다. 성격은 좋고 나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유형에 잘 쓰고 있는지, 어떤 유형이 내가 편한지, 내가 익숙한지를 함께 보는 게 내 성격 검사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자기 성격을 생각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듣죠. 성격 좀 바꾸라. 성격이 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고 한다면 꼭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나의 그 심리적 정체성. 어, 이 심리적 정체성은 안 바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안 바뀌어요. 거의 그대로 계속 평생 이런 성격을 계속 쓴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아들러라는 아들러의 심리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아들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바꿀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대요. 바꿀 수 없는 게. 첫째는 타인을 바꿀 수 없대요. 타인. 남들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어서 과거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타인도 바꿀 수 없으니까 타인을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즉 남의 성격 못 바꿔요. 성격 쉽게 바꾸지 못해요.
내 성격도 못 바꾸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성격이 어떤지 이해하는 거, 또 남들 성격이 어떤지 이해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격 검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모니. 즉, 하모니를 이루려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더 잘 이해되고 밸런스 조화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MBTI가 뭔지를 볼까요? MBTI의 목적은요. 그 MBTI 성격 검사도 왜 MBTI일까요? MBTI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명칭이에요. M이란 말은 마이어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B는 브릭스.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T는 타입, I는 인디케이터. 즉,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성격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검사다 해서 MBTI라고 그래요. 이 이제 MBTI의 본래 이론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을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이제 성격 검사 유형주로 만든 게 MBTI입니다. MBTI는요, 인간이 이제 행동들을 보니까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분류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남을 알아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성격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TI는 뭐 그 사람의 지능이 높고 낮음, 능력이 많고 적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뭐 성숙도가 얼마 큰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안심하시고요. MBTI 성격 검사는 한 가지예요.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유형을, 어떤 행동을, 어떤 생활 방식을 내가 선호하냐, 즉 익숙하냐, 좋아하냐, 그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 하는 것은 계속 안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쓰고, 낯선 것을 쓰지 않는지, 즉, 심리적으로 그렇게 내가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MBTI의, 목적 검사의, 이유입니다.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MBTI를 통해서 내 성격 유형을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성격 유형을 보면서 어떻게 서로 수용할지, 인정할지를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함께 성격 MBTI 검사를 하셨죠? 결과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결과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심리적인 기능을 이해를 했더니, 그렇대요. 인간의 행동이, 다양한 행동은 있지만 그 행동들을 깊이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일관된 경향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봤더니 똑같은 반복된 패턴으로 행동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음, 그 사람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일관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말이, 뭔가 이 정보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깨닫는 방식이 그 방식을 일정하게 써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즉, 인식으로는 이제 감각적인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을 하는 거죠.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상상, 또, 육감, 느낌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정보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면 그 인식에 맞춰서 행동이 간다는 거죠. 일관된 행동을. 이게 반복돼서 한다는 거예요. 또 판단의 기능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인식을 한 다음에 뭔가를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요? 사고형은 머리를 쓰면서 판단해서 결론 내린 다음에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또 감정, 마음이 끌리는 대로 판단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 판단의 큰 틀에서 또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이런 패턴으로 일관된 행동을 하더라라고 융이라는 학자가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인간은 외향적으로 또 내향적으로 이런 패턴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본 거예요. 외향이라는 말은 활동적이고 사람들과 함께 많이 만나는 것들을 즐기는 그런 경향이죠. 내향이라는 말은 나 혼자 조용히 뭔가 성찰하고 돌아보는 이런 성향이죠. 이런 나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선호하니까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누구를 만나기보다는 조용히 나 혼자 영화 보거나 책 보거나 조용히 조용히 보내는 이런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뭐 정리정돈하는 것들도 이런 인식, 판단, 외향, 내향의 이런 패턴을 따라서 정리정돈도 하고 대인관계 할 때도 이런 유형에 따라서 일관된 대인관계 패턴 뭐 공부하거나 뭐 사고하거나 계획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유형에 따라서 행동하더라라고 파악한 거예요. 이렇게 8가지의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보니까 4가지의 선호 지표가 있더라라고 보게 된 겁니다. 즉, 외향과 내향형을 통해서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외향형으로 밖으로 쓰느냐, 안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으로 구분된다. 사람들은 외향을 쓰든지 내향을 쓰든지 아니면 2개 비슷하게 쓰든지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라고 이해한 거예요. 동시에 뭔가 정보를 인식할 때 감각형으로 인식하느냐, 직관형으로 인식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뭔가를 인식한 것을 이제 판단해서 결론 내릴 때 사고형, 머리로 판단해서 결론 내리느냐, 감정, 마음으로 느껴서 판단하느냐, 이 차이. 이렇게 양쪽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판단형과 인식형은 생활 양식, 그 삶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형, 즉 계획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인 이런 판단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식형, 즉흥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삶을 대처하느냐,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즉, 각 선호 지표에 따라서 어느 한 성향을 내가 더 잘 쓰고, 한 성향은 덜 쓰고,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서 인간들은 성격으로 살아가고 행동한다고 이제 본 겁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지난주에 각각 이제 MBTI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원 점수를 받으셨죠. 이렇게 점수를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예인데 이분은 외향과 내향 중에서 내향이 좀 더 높아요. 16. 내향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감각과 직관 중에서 감각을 22점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사고형과 감정은 둘 다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판단과 인식형에서는 판단을 굉장히 높게 쓰고 있죠.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할 때, 내향형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향은 보통 정도로 내가 선호한다. 이게 지금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보통 정도로 쓰는 유형이다. 그러면 외향은 있을까요? 외향은 좀 더 점수가 낮은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또 S형은 분명하게 쓴다는 거예요. 대신 직관형은 작게 쓴다는 거죠. 사고형은 약간 쓰고 있어요. 그러면 F형, 이 감정형도 약간 쓰고 있겠죠. 판단형은 많이 쓰고 있어요. 매우 잘 쓰고 있어요. 반면에 상대편인 P형은 굉장히 적게 쓰고 있죠. 아예 안 쓰고 있든지. 처럼 한쪽을 쓰면 한쪽은 덜 쓰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방향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분은 내향형인 I를 보통 정도 쓰는 성향이고, S는 현실적인 그런 감각적인 경향을 분명하게 많이 쓰는 성향이고, T형은 이제 사고형을 많이 하는, 사고형을 약간 쓰는 형이고, J형은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많이 분명하게 쓰는, 이런 유형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향적이면서 현실에 집중적이고 사고 분석을 잘하고 계획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인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어, 판단할 수가. 이젠 그런 내 유형을 봤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중요한 것은 이제 각각 유형들을 보면서 내 유형이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차이가 있구나. 즉 내가 외향을 쓰면요. 상대방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즉 내 외향을 알 때 상대방의 그 내향도 알아야겠죠. 서로 같이 알 때 서로가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더 세밀한 외향 또 이 유형의 내용들을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향은 그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향해요. 밖으로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쓰고 싶어요. 내향은 에너지를 안으로 쓰고 싶어요. 자, 볼까요? 외향형의 사람은 어, 굉장히 말이 많죠. 외향적이다 싶은 분들 말 많아요, 적어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반면 내향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하죠. 근데 말을 적게 해요. 대신 뭘로 할까요?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익숙해요. 이게 편해요. 즉, 조용히 생각하면서 말을 별로 안 하는 이런 성향이죠. 근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글로 표현하는 것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다음에 외향은 외부로 나가죠. 밖에 나가서 활동적이고 운동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에너지가 밖으로 쏠리니까. 반면 내향은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는 거, 함께 막 어울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나 안에서 나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게 내향적인 사람이죠. 또 외향적인 사람은 먼저 행동해요. 먼저 막 움직이고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했나?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계속 생각 계속 띵킹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행동할까 말까예요. 즉 행동이 느리죠. 대신 행동하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해요. 반면에 외향은 행동한 다음에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소그룹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말을 계속해요. 근데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머리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많이. 생각하자마자 또 말을 해요. 시작해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소그룹에서 말을 안 해요.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는데 순간 자기 생각 속에는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좀 말을 해야 되나? 언제 말하지? 어떤 때 말할까?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말을 하지?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말을 못하고 끝나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외향적인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은 더 활동적이고 더 말을 많이 하고 더 외향적인 활동을 해요. 또 내향이 더 점수 높은 사람도 더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하죠. 반면에 외향이 조금 높은 사람, 내향이 조금 높은 사람은 계속 이런 유형을 갖기보다는 약간 외향적인 경향으로 또 내향적인 경향으로 함께 갖고 있는 형이 예,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또 외향형의 사람은요, 많은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요. 다수와의 관계를 선호해요. 친구들이 많아요. 반면 내향은
소수와의 긴밀한 만남, 소수 친구와 깊이 있는 만남을 선호해요. 깊이 있는 만남. 내향형이 친구 없을까요? 아니요,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요? 깊이 있는 친구. 그리고 내향형이 정말 말이 너무 안 할까요? 아니요. 깊이 있는, 친한 친구, 깊이 있는 친구 만나면 말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말을 덜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처럼. 네,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건 외향이나 내향이나 다 있어요. 하고 싶은 욕구 있지만 이게 내 성격상 말을 덜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을 덜 하는 게 내향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외향은 먼저 활동적이라서 에너지가 밖으로 쏠리니까 뭐 타인에게 먼저 다가서죠. 왜요? 말 걸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먼저 다가섭니다. 외향형 사람이 굉장히 대인관계 넓잖아요. 그래서 반면 내향은 안 가요. 정말 안 가요. 그냥 기다려요. 타인이 오는 걸 기다리죠. 오면 말 걸어주면 이제 조금씩 말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게 이제 내향형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향형과 외향형이 있을 때는 외향형이 다가서야 돼요, 먼저. 다가서 줘야 돼요. 왜요? 내향형이 절대 먼저 안 와요. 반면 내향형은 외향형이 다가올 때 뭐 해야 될까요? 반응해 줘야 되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더 말을 더 걸어줘야 돼요, 본인도. 난 내향형이야. 난 말 원래 안 해. 말 안 해버리면 다가온 외향형이 뻘쭘하지요. 지 말을 해주는 내향형. 이렇게 외향형과 내향형은요. 서로 좀 차이가 명확한 분명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참 다르다. 외향형 같이 운동하고 싶은데 내향형 운동 싫어해요, 많이. 의외로. 활동적인 거 싫어해요. 특히 많은 사람들 막 파티, 막 같이 어울리는 거 정말 가기 싫어해요, 내향형은. 반면 외향형은 너무 가고 싶어. 아니, 두 사람이 결혼했다? 부부로 산다? 오, 이게 서로 안 맞죠. 서로 간에, 하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린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는 게 맞아요. 다른 거예요. 외향형과 내향형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 이해를 해주고 수용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검사 받겠지만, 자, 당신의 선호도 외향, 내향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선호 지표인 감각과 직관입니다. 이 감각과 직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보들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정보, 뭐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정보를 입수하느냐, 이런 유형이에요. 감각형은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받아들이냐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즉, 내가 직접 맛보고 부딪혀보고 경험을 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고 저 사람의 이력을 뒤져보고 명확하게 다 알아본 다음에 그 사람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형.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직관형의 사람은 어떻게 뭔가를 받아들이냐면 육감, 육감은 뭐예요? 이해감, 필링이죠. 필링. 이 이해감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가능성들을 보는 게 직관형의 사람들이죠. 자, 감각형을 보면요. 어떤 상황은 뭐예요? 사과가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이걸 보면 감각형은 무엇라고 인식할까요? 감각형은 참 맛있겠다. 실제적인 정보죠. 먹는 거. 빨갛네. 잘 익었네. 뭐예요? 빨간 그 자체에 보고서 정보를 인식하는 거죠. 이게 감각형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직관형은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호해요. 자, 떨어진 사과를 봤어요. 무슨 영감이 떠오를까요? 오, 뉴턴의 인력 법칙.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는 거. 그게 상상력이죠. 상상력. 또 백설공주가 떠오르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이 직관형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감각형들 실질적인 것을 훨씬 중요시하는 감각형이라서 뭐 시간을 물어볼 때도 이 두 형은 달라요.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면 감각형은 정확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죠. 지금 5시 15분이야. 몇 시, 몇 분을 정확하게 말해주죠. 직관형은요? 다 돼가. 뭐가 다 돼가요? 몇 시냐고 물어봤더니 다 돼간대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그런 상상력으로 시간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감각형은 사실과 현실성에 초점을 두죠. 굉장히 눈 그대로 정확한 것을 강조해요. 눈에 있는 그대로. 나무에 물 주는 거예요. 물 그대로 물 주면 그 자체로 그냥 거기에서 만족해요. 반면에 직관형은 이 똑같은 화분 새싹을 보면서 뭘 보죠? 큰 나무를 이룰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통찰과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달라요. 또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을 잘 감지해요. 세밀한 부분들. 굉장히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세밀하게. 반면에 직관형은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죠. 감각형은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께서 강의하는 거, 수업하는 내용을 토시도 안 틀리고 다 기록하는 게 감각형이에요. 설교 시간에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노트에 꼼꼼히 적는 분 누구라고요? 감각형. 직관형은 안 적어. 적어. 이거 듣고 상상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막 상상의 나래를 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내가 뭘 해야지. 상상 나래를 펴는 게 직관형이죠. 영화 그 인터스텔라 영화 아시죠? 반지의 제왕, 또 영화 E.T. 이런 SF 영화는 이 감각형과 직관형 중에서 누가 더 잘 만들까요? 직관형이겠죠. 상상력, 창의력 이를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훨씬 더 감각형이 그런 분야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직관형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더니 한 문제 틀렸더래요. 그 문제를. 근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앉아, 앉아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가 문제였어요. 근데 감각형의 아이는 그대로 앉아 이렇게 쓴 거예요. 맞았죠? 근데 이 직관형의 아이는 뭐라고 썼냐면 쿵, 쿵이라고 쓴 거예요. 앉아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뭘까요? 쿵. 앉으면 쿵 되니까. 이런, 상상력을 하는 게 직관형이에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상력 같은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말 되는 거예요. 그 감각형과 직관형이 시험을 본다면,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무슨 시험을 본다면, 누가 더 잘 볼까요? 네. 네. 정답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잘 봅니다. 공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선호도,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또 감각형은요, 현실에 중시하니까, 현실 중시하고, 또 눈에 보이는 오감을 중시하니까 단계 하나씩 차례대로 실행해요. 꼼꼼해요. 반면에 직관형은
상상력,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약을 해요. 언제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요. 반면에 감각형은 꼼꼼하게 느리게 일 처리를 하지요. 또 감각형은 전통과 관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의를 중시하죠.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반면에 직관은 변화, 다양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 갈 길을 막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생각에서, 자기 판단에서 갈 길을 막 가는 변화를 중시합니다. 이처럼 그 감각과 직관은요, 달라요. 현실 중심주의, 미래 중심주의. 현실을 정말 강조하는 사람, 현실을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 이런 다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감각형은 현실적인 직관형은 감각형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참. 감각형은 직관형을 볼 때, 쟤는 참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 현실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직관형은 감각형한테, 저 사람은 참, 현실밖에 모른다고. 참 그 미래지향적이고, 그 무한한 가능성 못 보고, 너무 현실만 본다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간에 달라요. 근데 다르지 서로, 뭐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뿐이에요. 서로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죠. 이 서로 다른 이 영을 왜 다르냐고 싸울 수 있지만 싸우면 서로 갈등 생기죠. 서로 이해해 주고, 다르구나. 다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없는 영역들을 인정하면 감각과 직관이 만나면 오히려 윈윈이 나오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외향, 내향, 감각, 직관 다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근데 서로 차이점을 인정 안 하면 갈등이 되는 거죠. N과 S 차이 한번 여러분 자기 점수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고와 감정은 세 번째 사고와 감정인데, 이 사고와 감정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제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판단해서 결과를 이뤄내는가를 보는 거예요. 즉 사고형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면서 분석하고 원인 결과, 똑 떨어지는 이런 원인 결과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감정형은 어떤 그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가치로 인해서 어, 또 마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사고형, 정의, 공평, 굉장히 중시하죠.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객관적인 걸 중시하죠. 반면에 감정은 관계를 중시해요. 관계를 참 중시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분위기를 참 중시해요. 그래서 업무 소그룹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이제 점심 먹으러 중국집을 갔네요. 뭐 먹을래요? 했더니 다들 그 과장님이 짬뽕 다 짬뽕, 과장이 짬뽕 시키니까 아래 사람 다 짬뽕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감정형의 사람이 자기는 짜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짜장을 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킬까요? 감정형은 절대 못. 그 짬뽕이 대세니까 짬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감정형. 자기가 원하는 것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감정형. 반면에 사고형이 있다면 거기서 자기는 다 짬뽕 시켜도 자기는 짜장을 시킨 사람이 사고형이죠. 사고형은 또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분석하는 거. 꼼꼼하게 하나씩 분석하는 거. 정확하게 분류하는 거. 감정형은 조화를 하는 거. 조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을 좋아하죠. 조화로움, 밸런스를 참 좋아해요. 사고형이 좋아하는 과목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사고형은 그 수학과 과학 같은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아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감정형은 어떤 과목을 좋아할까요? 감정형은 좋아하는 과목들은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좋아해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관계를 중시하니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형의 성격이에요. 즉, 누군가 사람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목사님이 좋아요? 교회 다 좋아요. 근데 사고형은 목사님이 설교 좋아도 잘해도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구질러요. 이게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죠. 또 사고형은 굉장히 분석하고 또 비평, 평가하고 해결책을 막 잘 제시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해결책 잘 제시해주죠. 분석 잘했으니까. 머리를 많이 쓰니까요. 분석해서 잘 제시해줍니다. 반면에 감정형은 어, 공감과 칭찬을 참 잘해줘요. 왜요? 마음이 참 발달돼서, 감정이 참 발달돼서 정말 공감 잘해줍니다. 사고형의 그 감상문은요, 마지막에 꼭 비평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비평. 분석이 잘 돼 있어요. 반면에 감정형은 칭찬으로 마무리해요. 감상문은 칭찬으로. 특히 감정형은 칭찬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단 말이 있죠. 그 말도 맞지만 칭찬은 감정형을 춤추게 하고 들썩이게 하는 게 감정형. 감정형에게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대신 비난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비난받으면 감정형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아요. 즉 감정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만 잘 공감해 주는 게 감정형이죠. 또 사고형은 머리로 결정해요. 이게 핵심적이죠. 사고형은 머리, 감정형은 가슴. 이걸로 판단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의 그 형, 감정형의 동생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딱밤 때리기를 했대요. 감정형 동생이 이겼네요. 근데 형의 이마에 딱밤을 딱 때리는데 어떻게 때릴까요? 살살 때리는 거예요. 감정형이 마음이 아파서 형이 차마 세게 못 때려요. 두 번째 했더니 사고형의 형이 이겼네요. 동생에게 딱밤 어떻게 때릴까요? 네, 인정사정 없이 딱 때려요. 네, 머리로 분석해서 명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보고 있던 감정형의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정형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그렇게 때릴 수 있어? 너 정말 인간성이 정말 문제 있다. 이거 괜찮아? 하면서 편 들죠. 이때 사고형의 아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그래? 인생은 정해진 룰에 따라가는 거야. 형 괜찮아? 잘했어. 형의 큰아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명확하게 결정하는 게 사고형.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감정형. 또 사고형은 논리적인 과정을 참 무시합니다. 논리적인 과정. 논리가 정말 핵심적이에요. 감정형은 논리보다는 내 마음이 좋으면 그게 내 마음이 끌리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성향일까요? 사고형이에요. 왜요? 머리로 분석해서 판단해서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잔소리를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처럼 이 사람들에게서 이 사고와 감정형의 사람들이 많이 갈등이 생긴다고 그래요. 가족에서
또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좀 많이 갈등 생기고 충돌 생기고 또 상처받고 하는 게 사고와 감정형의 이 관계에서 감정형의 아내, 사고형의 남편. 보통 사고형은 남자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려면 분석하고 판단하고 일들을 굉장히 논리적인 일들을 제시하는 게 사회에서 인정받거든요. 반면에 여성들은 아이들을 기르고 돌보고 하는 이런 모성애, 감정적인 부분들을 개발될수록 더 여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남자는 사고형, 여성은 감정형이 좀 많긴 많아요. 꼭 그렇진 않지만. 부부 생활 속에서 아내가 정말 상처받는 게 남편이 정말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막 평가해주고 잔소리하고 막 지적질하니까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감정형은 참 상처받아요.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사고형은 아니 자기는 대화해주고 알려줬는데 저 아내가 지금 상처받았대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너무 차이가 있어서 사고와 감정형의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게 서로를 모르면 갈등이 생기는 게 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판단과 인식형. 자, 아까 얘기했죠. 어, 외부 세계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즉 생활 양식이에요. 내가 생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판단으로 하느냐, 인식으로 하느냐. 즉 판단은 뭔가 상황을 대처할 때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예요. 질서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식적인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때 순발력 있게 계획적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짜여져 있지 않고 느슨하게 여유 있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형의 사람들이죠. 판단형은요, 똑같이 판단과 인식형이 등산을 가요. 판단형은 목표 지향적이라서 저 산 정상 꼭대기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오로지 길을 따라서 산 꼭대기 가는 게 목표이라서 주변도 안 봐요. 계속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올라갑니다. 보고 올라가요. 반면에 이 N식형은 가면서 올라가면서 앞사람, 옆사람, 나무, 새, 소리 다 들으면서 등산의 과정을 즐겨요. 이 차이죠. 누가 등산에서 행복할까요? 두 사람 다 행복할 수 있어요. 판단형은 목표를 이루면 산 정상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인식형은 과정 가운데 자체의 행복, 이 여행 자체가 행복하고 목적이 다르죠. 판단형은 굉장히 조직화된 생활 양식을 선호해요. 해져 있죠. 반듯하고 이런 성향이 판단형이에요. 인식형은 이 짜여진 거 싫어요. 불편해요. 여유 있는 거, 유연성 있는 생활이 좋은 거예요. 판단형은 명확한 시간 순서를 선호하지요. 그래서 짜여진 구조, 명확한 시간 순서가 중시합니다. 반면에 인식형은 명확한 거, 짜여진 거 좀 싫어요.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상황이 처해진 대로 맞춰가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판단형은요, 계획과 마감일을 분명히 정합니다. 계획하는 거 언제까지 딱 정하겠다. 분명해요. 반면에 인식형은 계획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막상 마감일이 정해지면 그때 막 닥치고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일 처리 능력들, 꼼꼼함들은 판단형이겠죠. 인식형은 막 좀 어느 순간 꼼꼼하지 못한 모습이 보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판단형은 꼼꼼하긴 하지만 창의력들은 아쉬워요. 반면에 인식형은 창의롭고 상상력이 많아요. 창의적인 일들. 여유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마음껏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력인 그런 결과들을 낼 수가 있죠. 이 청소를 할 때도 판단형은요. 청소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어디부터 해야겠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합니다. 인식형은 청소해야지 계획 안 세우지요. 언제 할까요? 청소하고 싶은 날이 있죠. 오늘은 청소해볼까? 하고 청소 시작해요. 청소하다가 이제 수납장에 서랍에서 앨범이 툭 떨어졌네요. 보니까 초등학교 앨범인 거예요. 우와! 인식형은 청소하다 말고 앨범을 하나씩 뒤지면서 내용 보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고 심지어 그때 떠오른 친구에게 전화가 걸어서 전화해요. 전화하다가 청소를 밀쳐놔요. 이게 인식형이에요. 반면에 판단형은 툭 앨범 떨어졌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꼽아놔요. 끝. 청소하죠. 이런 형태가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예요. 또 판단형은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시간 정확한 거 판단형. 인식형은 시간 굉장히 여유 있죠. 융통성이 많아요. 융통성인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지 어떤 시간을 이제 서로 약속한다면 야 우리 오늘 좀 보자. 몇 시에 볼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판단형은 그래 우리 6시 15분에 보자.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죠. 그리고 6시 15분에 본 것을 알고 정확하게 15분 이전에 가요. 대부분 다. 또 가기 전에 미리 그곳에 정보를 파악하고 시간표를 보고 이 차 시간도 보고 전철 노선도 보고 확인하고 뒤도 미리 확인해 봐요. 이게 판단력이에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인식형은 몇 시에 볼까? 언제 볼까? 저녁에 보자, 저녁에. 저녁 언제? 해 질녘에. 해질 언제? 대충 그때 봐. 이렇게 시간이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또 시간에 맞춰서 안 와요. 늦게 와요. 이처럼 약속 시간들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데 자기는 융통성이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하죠. 이처럼 J형과 P형의 차이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8가지 선호 유형들 보셨죠? 외향, 내향, 또 감각형, 직관형, 또 사고형, 감정형, 판단, 인식형. 이런 4가지의 선호 지표를 내가 더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각각 4개의 유형이 조화를 이루어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내 성격이 이제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ISTJ부터 시작해서 ISFJ, INFJ, INTJ, ESTJ, ESFJ, 마지막 ENTJ까지 16가지 유형 안에 속하는 거예요. 이 유형이 속하고 동시에 이 유형 안에서도 I를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S를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N을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 각각 유형이 좀 다르죠. 이렇게 자기 유형이 나와서 내가 이런 유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유형인 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유형을 내가 잘 쓰고 있고 이런 유형으로 살아가면 내가 더 즐겁고 기쁘고 더 장점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쓰고 있다. 지금 내 성격은 말씀드렸죠. 좋고 나쁨, 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잘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쓰면 그 분야에서 계속 내가 새롭게 장점으로 계속 부각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죠. 내 성격을 지금 잘 활용해서 쓰는 거.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유형인데 내가 잘 쓰는 영역 있잖아요. 그게 선호 유형이니까. 반대편 뭐가 있어요? 내가 못 쓰는, 내가 낯선, 내가 안 쓰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안 쓰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쪽은 낯설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썰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잔소리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아까 우리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말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게 누구라고요? 타인을 못 바꿔요. 남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남을 못 바꾸지만 누구는 바꿀 수 있을까요? 는 바꿀 수. 내 성격을 알면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내 성격을 부드럽게 내가 부족하고 약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 자, 그걸 가기 전에 우리 이제 각각 성향을 보니까요.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우리 25분 중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속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 조금 더 함께 언급하고 넘어가요. 먼저 ISTJ형 내향형을 쓰시고 또 현실 감각형을 쓰시고 T 타고형을 많이 쓰시고 J 판단형 계획적인 형을 쓰는 ISTJ형. 흔들어 보세요. 누구신지. 네, 많습니다. 총 3분이 계셨어요. 가장 많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ISTJ가 제일 많대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걸 요구를 해요.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을 요구하거든요. 사회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이 ISTJ형은 내향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많은 곳에는 가기 싫어요. 혼자 있는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또 먼저 안 나서요. 뒤로 물러서 있죠. 또 굉장히 업무 진행 시에 계획적이죠. 제이니까 계획적이죠. 또 변화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향형이니까 I니까. 또 소수의 사람과 깊이 사귀어요. I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체계적이다, 논리적이다, 끈기 있다, 책임감 있다, 말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보는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함께 이제 이 MBTI 공부하면서 그 그룹원들이 자기들의 그 경험들과 자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유형의 공통점 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그룹에서 선호하는 속담이 뭐냐 세 번째는 싫어하는 말이나 단어가 뭐냐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뭐냐 이것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이 부분들 중에서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ISTJ형은 락앤락 뭐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유형들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한 분들 굉장히 책임감 있는 분들이 이 ISTJ형이죠. 두 번째 ISFJ 내향형이고 감각적인 형이고 F 감정을 많이 쓰시고 또 J 판단 계획적이신 거예요. 이분들은 가시고기 같은 분이세요. 가시고기. 가시가 있는 고기가 아니라 자기 그 엄마 가시고기가 새끼 가시고기에게 자기 몸까지 다 주면서 기르잖아요. 좋아하면서 이게 가시고기 주는 거예요. 이 유형은. 이분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본대요. 왜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볼까요? I형이니까 눈치를 많이 봐요. 또 배려심이 굉장히 강해요. F형이라서 F가 있잖아요. 그리고 5번 보면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 F니까 남에게 싫은 말을 못해요. 감정형이라서.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싫은데도 말을 못해서 어디에 저장할까요? 내 속에 저장을 해요. 꾹 눌러놔요. 그러니까 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ISFJ형.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대신 이분들은 싫어하는 말에는 말 좀 해, 말 좀. 너 참 융통성 없다.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할까요? I형이니까 말을 안 하죠. 융통성이 없어. 왜요? J형이니까. P형은
융통성이 많은데 J형은 융통성 없으니까 그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걸 말하면 싫어하죠. 자기 잘하는 것들은 많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은 웅하다. 말이 없으니까. 덩치에 안 맞게 논다. 조용하다. 가시고기 같은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두 분 계셨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어,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두 분 다가 이런 유형이네요. 아, 참 이분들은 서로 잘 어울리겠어요. 대박입니다, 대박. K호박 대박. 네. 이분들은요, 좀 재연하기를,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자신을 위해서 시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 줘야 돼요. 이분들은. 아시겠죠? 김권사님? 아시겠죠? 이권사님?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ISTP. 이 ISTP형은요, 내향형의 또 감각적인 사람, 사고형의 사람, 또 인식형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시는 분. 이분들은 유형은요, 코알라 유형이래요. 코알라. 코알라와 좀 유사한 스타일이에요. 꼭 동물이기보다는 코알라의 그런 행동들과 좀 연결되는 거예요. 코알라, 또 그 북극곰, 나무늘보, 자, 이런 동물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약간 느려요. 약간 느려. 그런 형태예요. 느리는 형태인데 자기 기준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수용하고 하는 자기 논리 구조가 명확한 분이래요. 내향형이니까 많이 생각하고 선택할 거 아니에요. 동시에 현실 감각적이라서 꼼꼼해요. 사고형, T형, 논리 분석하니까 내가 움직일지 아닐지 다 아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백과사전형처럼 많은 자료들을 처리하고 분석하고 핵심을 찾아내고 원인 분석하는 데 많이 뛰어난 백과사전 같은 그런 형태라고 또 해요. 이분들은 특징이 싸움을 피하고 잘 맞춰주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또 느긋느긋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건 꼭 우리 여기서 검사하신 분들은 아닌데 자기들이 또 어떤 분들은 느꼈나 봐요.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 착한데 표현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표현 안 할까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핵심이에요. 뭐냐면 파트너에게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보통 I형이니까 또 T형이니까 표현 안 하거든요. 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정말 좋아한다고 자기가 감정을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요. 표현해줘야 됩니다. 숙제예요. 이분들 꼭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분들이 과제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은 너무 좋죠. 우리 두 분 계셨는데 꼭 기억하시고 이분들은 집에서 쉬고 싶대요. 일요일은 집에서. 이게 그 이름인데 안에 쉬고 싶으신 분들 힘을 내시고요. 다음으로 ISFP형 이분들은 타고난 성인군자형이라고 합니다. I형 내향형의 현실 감각주의적인 또 감정에 충실하고 상황에 따라서 인식하는 인식형. 이분들은 공통점은요. 자기 생각을 쉽게 표현 안 해요. I형이니까 그렇죠. 논쟁과 갈등을 싫어해요. 논쟁, 갈등. 왜 그럴까요? F형, 감정형이라서 남에게 싫은 소리 못 해요. 또 잘 들어줘요. 또 잘 들어주고 얘기를 잘 이해해주고 수용해주죠. 또 리액션도 잘해주고요. 이런 분들, 특히 이분들은요. 남에게 뭔가 요구를 못해요. 돈을 꿔주잖아요. 그럼 또 꿔준 돈을 달라고 말을 못해요. 계속 그냥 속으로 벙어리 냉 가슴 앓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대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가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지나가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돈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손을 내밀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가지고 간 돈을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3개월간 나누어 준 돈 빚 갚는데요. 그 정도로 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뽑아준 거 달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 이게 말은 타고난 성인군자 같은데 자기 손해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 손해라기보다는 많이 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 이런 분들이 ISFP 형태입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사람 친화적인 분들이시고요. 두 분이 계셨어요. 왜 이분이 여기 계신지 식당에 계신 분이신데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 짱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ESTP형. 이분은 외향형이에요. 많이 활동적이죠. 현실 중시하는 감각형이세요. T형, 사고형이시고 인식형이고 맥가이버형이라고 합니다. 행동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활동하시는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들은 특징이 쿨해요. 어우, 시원시원해요. 심플해요. 빅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참 좋아하시고요. 화끈하고 화통한 이런 성격이랍니다. 또 이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이 만학도가 많다고 그러네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흥과 재미를 많이 느끼는 이런 역할들. 이제 이런 맥가이버 형태의 활동가형이 ESTP 형태입니다. ESFP는 특징이 오지라퍼예요.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 어디든지 낄 때 안 낄 때 다 껴요. 그만큼 오지랖이 넓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도적이고 열정적이고 말이 많고 눈치 빠르고 왜요? B형이니까 외향형이라서 그리고 S형 현실적인 그 감각형이라서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F 감정이 많다 보니까 막 사람들과 함께 배려도 많고 많이 잘 돌봐주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경험을 중시한대요. 경험. 해봤어?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ESFP형. 이분들은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어디 가든지 막 에너지를 막 주는 사람들에게 막 힘을 주는 이런 분들이죠. F형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해 좀. 응? 공과 사를 구분해 아무나 지금 끼지 말고 이런 말 싫어하는데 아니요. 그 말이 정말 꼭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낄 때, 안 낄 때 다 끼면 안 돼요. 상황 판단하면서 하는 거. 이것이 하면 훨씬 더 대인관계에서 본인에게도 남들에게도 훨씬 더 풍성한 만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사람 너무 믿지 마. 오지랖이 넓다. 말 참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분들, 비타민 같은 분들, ESFP입니다. 분이 계셨어요. ESTJ형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일의 불도저 같은 분. 일이 굉장히 일을 추진력이 짱입니다. 짱. 모범생인데 행동하는 모범생. 그래서 이분들은 계획적이고 추진력이 있어요. 일 처리할 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E형 외향적이라서 활동적이죠. S 현실 감각중이라서 굉장히 보고 현실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매끄럽죠. 또 T형 논리 분석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A형이기 때문에 계획적이에요. 즉 딱 끊어지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을 잘 끝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처리도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본인이 못 쉬어요. 반면에. 그리고
가장 또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구멍가게 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누구 밑에 안 가요. 기도합니다. 이런 스타일이세요. 굉장히 스타일이 강력하고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죠. 반면 T형, 그 사고형 분석하는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F형, 반대에 있는 F형이 약해요. 그래서 T형으로 분석해서 평가해줬더니 상대방 F형은 상처받아요. 잔소리해주고 또 해결책 제시해주고 분석해주니까 감정형은 공감해달라는 건데 분석해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위주의 그런 대인관계가 아닌 감정을 읽어주는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정말 이분들은 이분들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형태일 겁니다. 그분이 개발하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될 겁니다. 한 분이 계셨어요. ENFJ. 이분들은 굉장히 조화를 중시하고 이분들의 특징은 거절을 잘 못해요. 책임감도 있고 남의 일에는 쌍발 벗고 나서요. 굉장히 이분들도 오지랖이 넓지요. 네, 그리고 칭찬 표현 참 잘해요. 뭐뭐 뭐뭐 막 칭찬 너무 잘해요. E형 외향형이니까 이게 또 N형 이상적인 현실보다는 상상력을 가능성 가지면서 갖고 있고 F형 감정형이니까 굉장히 막 칭찬 많이 해줘. 굉장히 분위기를 막 업시켜주고 이분들이 자주 듣는 말은 친절하다, 따뜻하다, 언변이 좋다 이런 유형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평강공주라고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밥 온다를 장군으로 만드는 유명한 사람 만드는 그런 ENFJ형. 이분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이에요. 친구 좋아서 친구 가자면 어디든지 가는 형태. 이분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죠. 자기는 상처받고 상처받은 걸 통해서 남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ENFJ 한 분이셨어요. 다음으로 INTJ형. 이건 과학자형이에요. 이분들은 my way, 자기 길을 걸어가요. 내 길이 옳은 길이에요. 이분들은 I형, 내향형이잖아요. 내향형인데 N, 그 미래지향적인 가능성 바라보는 추상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거기에 논리적이에요. T형이니까. 이게 계획적이에요. 딱 과학자예요. 왜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거 안 하면 안 돼? 계속 왜를 물어보면서 계속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또 이들은 굉장히 자기 논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들의 고집을 꺾느니 남산을 옮기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분들의 자기 주관은 명확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 자기 기준은 옳지요. 근데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해주는 역할도 가짐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만나면 되죠. 이런 유형은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 때도 있지만 이런 점수가 좀 성향이 낮으면 꼭 이렇지는 않고 또 이제 다양한 유형을 또 갖게 될 수도 있죠. 다음으로 INFP형. 여기는 단다르형이에요. I 내향형에 조용히 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가능성, 직관형을 쓰고 감정형을 쓰면서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상에 대한 완벽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N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뭔가 자기 필이 꽂히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도 끝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도우면 끝까지 가는 거죠. 또 사람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필이 꽂히면 헌신하는 사람. 굉장히. 그리고 자기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믿어요. 똥복지처럼. 이런 형 누구예요? 잔다르크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 걸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 있는 대신 자기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너무 막 달려가면 상황 보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 주변을 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하지만 이분들의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ENFP형. 이분들은 외향형의, 또 직관형의, 감정형의, 인식형의 그 형태인데, 딱 보면 굉장히 활발하죠. 활발하고 이상향 갖고 있고 감정 충실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스파크, 팍 뛰어요. 에너지가 펄펄 넘쳐요. 액션이 정말 많아요. too much 스토커예요. too much 스토커예요. 말이 진짜 많아요. 에너지 많고 시키면 다 해요. 또 호기심이 많고 동시에 따뜻해요. F니까. 밝아요. E형에다가 N형이고 F형이고 P형이 정말 밝아요. 엄마 같고 따뜻하고 정말 정말 밝아요. 자, 이런 형태가 ENFP형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대신에 이제 장점 많은데 약간 이제 여기서 고려할 부분은 T형 사고 판단을 덜하니까 또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상황에서 굉장히 뭐랄까 너무 지나친 호흡 액션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서 조금 이제 과도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율하는 것이 또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ENTP형 이건 발명가형이라고 합니다. ENTP는 외향적이고 직관형이고 T 사고형이고 인식형인 이분들은 N형과 T형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바라는 게 이분들의 핵심이에요. 변화. 바꾸자. 새로운 방향성들 갖고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시도하고 그런 변화가 되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ENTP형이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N형이니까 또 P형이니까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늘 키워요. 일을 벌려요. 막 일을 벌리는 사람. 이런 유형들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런 아이디어가 많고 이런 분들 두 분이 계셨습니다. 발명가 형. 자, 이처럼 우리가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을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또 내 16가지 유형 중에 몇 분들을 함께 우리가 봤어요. 자, 우리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16가지 유형을 보았듯이 16가지 유형도 거기에 속한 것처럼 사람 다양하고 또 16가지 유형에 속해 있지만 그 각 유형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매우 분명한 성향, 보통 성향, 약한 성향 똑같은 ISTJ, ENFP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럼 각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내 성향과 저 사람 성향 달라요. 다르니까 이상하다? 아니에요. 나와 다르니까 불편하다? 아닙니다. 다르니까 불편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죠. 서로 다르니까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면 윈윈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고 서로 함께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약점인 부분을 그 사람이 메꿔주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사람들의 관계성이죠. 자, 우리가 함께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내가 잘 쓰는 그 유형, 내가 INTJ, ISTJ, ENFP, ESTJ 이런 다양한 유형 익숙한 것은 이런 유형을 갖고 있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내 반대편 성향을 내가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이요. 그 반대편의 유형은 낯설고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가 반대편의 성향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그런 성향을 알고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맞춰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고형의 성향이 20 원점수가고 F 감정형이 4점이라고 할 때는 이 사고형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감정 F를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은 잘하지만 공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속 훈수를 둬요. 계속 코치를 해줘요. 계속 지시를 해요. 그런데 F형의 사람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지시와 훈계와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거를 수용 못 해주면 계속 나는 지시해주고 분석해주고 평가해주고 그 사람은 내 도움에도 계속 상처받고 이런 관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반대 유형을 서로 개발하는 것이 내가 안 쓰는 영역을 계속 내가 노력해서 발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이 축구로 지금 영국에서 지금 막 이런 날리고 있는데 손흥민의 특징 무슨 발을 써요? 축구할 때 오른발 왼발 양발을 써요. 양발을. 여러분은 축구할 때 또 잘 쓰는 발이 무슨 발이에요? 양발 쓰는 분 계시나요? 보통 한 발 많이 쓰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손흥민은 한 발 쓰다가 양발을 잘 쓰게 된 게 아버지가 축구 선수가 되게 하려면 양발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에서 계속 왼발 양발을 쓰는 것을 훈련한 겁니다. 계속 피나는 훈련해서 어느 순간 양발을 잘 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우리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고정됐던 그런 성향을 바꾸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 성향을 노력해서 가지면 성격은 안 바뀌지만 부족한 곳에 그런 성향을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어서 그런 성향을 내가 커버가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대편의 성향의 그런 유형을 쓰면서 참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성향 가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좀 몇 가지 방법들, 이렇게 유형별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향형이 외향형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향형은 굉장히 에너지 많은 반면에 내향형은 에너지가 안 얼었어요. 활동적이지 않아요. 이때 내향형이 난 내향형이야. 나에게 맞춰줘. 안 되는 거죠. 외향형을 배려해주고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향형은 외향형하고 대화할 때는 힘있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외향형이 에너지 많으니까. 또 외향형과 얘기할 때는 뜸들이지 않고 말하려는 거 노력해야 돼요. 내향형은 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외향형과 함께 맞춰주는 노력을 하는 것. 또 외향형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막 싫잖아요. 내향형은. 하지만 외향형이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둬야 돼요. 즉 내게 맞춰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왜 나를 이해 못해줘? 나에게 좀 맞춰주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요구하지만 아니요. 절대 남을 못 바꾸는 거고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내가 노력해서 조금씩 성격의 유형을 변화해 가면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바꾸는 거죠. 상대방이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향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외향형은 내향형에게 너무 자기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은 활력을 가졌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내향형은 부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 자제해야 돼요. 자제. 또 내향형에게 물어볼 때는
즉각적인 반응 안 해요, 내향형이. 좀 기다려줘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해야 돼요, 외향형. 또, 내향형은 상대방을 아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해요. 외향형은 내향형을 만날 때에, 저분은 나를 알아갈 때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이게 외향형이 내향형을 대할 때 해야 할 태도입니다. 직관형이 감각형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직관형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에요. 반면에 현실감, 구체적이고 명확한 오감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뭔가 사실 진술을 할 때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돼요. 감각형에게. 그렇지 않으면 감각형이 답답해해요. 둘이 뭉실하게 말해주면 감각형은 정말 답답해하거든요. 그래서 직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이 계획이 어떤 현실성이 있고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결과를 줄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쉬워요, 직관형들? 어려워요. 내게 아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형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훈련하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이 직관형들이 보통 대화할 때 그런 대화 많이 해요. 뭉실한 대화. 그거 있잖아, 그거.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 거시기 아세요? 거시기 뭔지? 거시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대화를 직관형이 하는데 아니죠. 보다 명확하게 감각형에게 말해줄 때 감각형이 거기서 대화 소통의 의미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 감각형은 직관형에게 진짜 감각형은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노력해야 되죠. 직관형과 얘기할 때는 직관형의 그 창조적 상상력을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직관형은 대단하게 상상력들을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직관형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자주 해요. 근데 우리 감각형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직관형은 정말 그게 논리고 자기의 논리예요. 그래서 직관형은, 그러니까 감각형은 직관형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하면 안 되고,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참, 그게 놀라운 생각인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 직관형은 알긴 알죠. 또, 감각형은 직관형인데, 어,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거, 꼼꼼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직관형은 그런 꼼꼼함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한 감각형이 일부러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고 배려해 주면 직관형,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죠. 이처럼 서로 노력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또 감정형과 사고형. 참 이때가 중요하죠.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싸우는 형이 이 감정형과 사고형의 차이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고형 같은 건 논리와 분석적인 경향인 반면 감정형은 감정이 풍부하고 감정으로 판단하는 분이라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예민한 감정형은 감정을 몰라주면 너무 불편해요. 사고형은 감정 관심 없고 논리와 분석을 해주니까 감정에 굉장히 상처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형과 사고형이 같이 결혼 많이 한대요. 다른데 결혼해요. 왜 그럴까요? 다르니까 끌리는 거예요. 이 사고형은 사랑해라는 말은 못 쓰는데 감정형은 사랑해 계속 쓰니까 사고형 볼 땐 너무 좋죠 기분이. 사랑해. 서로 다르니까 끌렸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휴 이거 끌렸더니 결혼해서 계속 사고형이 사랑의 말을 전혀 안 해주네요. 감정형은 사랑하면 계속 말하는데
너무 다르고 원하는 것을 못 주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인간과 결혼했을까 후회하는 거죠. 다른 것을 이해 못하면 싸우고 후회해요.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지긋이 들면서 이해하는 거죠. 아, 나와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해하면 서로 잘 시너지가 나는 아름다운 무엇 되죠. 자, 어떻게 노력을 할까요? 자, 감정형은요, 사고형에게 대화할 때는 감정형은 굉장히 감정이 많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그 침착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고형에게 맞춰주는 거죠. 감정을 너무 많이 주면 사고형은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주는 거, 그리고 사고형하고 대화할 때는 자기 감정도 사고형의 사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I 메시지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형은 사고형이 얘기를 안 들어줄 때 그렇게 나를 몰라? 어? 자기 속에 있는 화난 거, 기분 나쁜 것을 막 그대로 쏟아내는 그런 표현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감정형은 자기 속상한 거, 내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 그때 기분이 나빴다. I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인, 주어가 되어서 말하는 I 메시지. 우리 이 대화 패턴은 나중에 우리 마지막 시간 때 함께 배워볼 건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감정형들이 또 기억할 것은 좀 사고형이 나의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정형 그런 생각은 접으세요. 사고형은 쉽지가 않아요. 대신 감정형이 계속 사고형에게 공감해주고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사고형이 감정형에게 더 좋은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상대방을 바꿀 게 아니고 내가 계속 태도를 바꾸고 긍정적으로 바꾸면 상대방이 바뀌어서 나에게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대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한 갈등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죠. 또 사고형은 감정형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감정형하고 대화할 때는 감정형이 정말 중시하는 것은 인간관계, 대화예요. 용건 처리하기 전에 먼저 이 사고형은 일로 만나는데 일 만나기 전에 관계를 수립하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되죠. 감정형하고 대화할 때는 정서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떤 정서요? 칭찬. 칭찬이 최고예요. 칭찬. 많이. 비판, 평가는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러면 감정형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감정형 그잖아요. 감정형은 대화는 정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형은 정보 주는 거죠. 감정형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마음을 나누는 것, 조화를 맺는, 조화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하게 되면 사고형이 굉장히 감정형에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인식형. 자, 인식형과 판단형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달라서 많이 싸워요. 왜요?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대응할 때 계획적으로 또 목표 지향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인식형이 만약에 이제 판단형에게 대할 때는 판단형은 굉장히 의사결정이 명확해요. 그래서 인식형은 판단형이 이런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야 돼요. 이런 결정할 걸로 준비한 다음에 판단형에게 제시를 해요. 준비 안 해놓으면 판단형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형은 자주 이제 계획이 바뀌시잖아요. 마지막 때 가서도. 판단형하고 일할 때는 계획할 때 갑자기 변경이 생기잖아요. 미리 판단형에게 이렇게 일이 바뀌었다고 변경됐다고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판단형은 너무 괴롭지요. 못 견뎌요. 미리 알지 못하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죠. 특히 이제 인식형 남편들, 이런 인식형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식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회식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를 가요. 보통 집에 전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주죠. 근데 인식형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럴 수 있지. 상황에 따라서 못 됐는데. 근데 집에서 판단형의 아내가 뭐 할까요? 이제나 언제 올까? 분명히 오늘 계획 속에는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남편이 안 와. 연락 안 줘.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또 목표 지향적으로 아내가 기다려요. 안 오면 전화 안 오면 너무 힘들지요. 인식병은 그걸 깜빡해요. 바뀔 수 있지.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어, 생각하면서 전화를 안 주면 너무 힘들죠. 인식형은 꼭 전화를 주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들, 이런 서로의 배려가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어, 판단형은 인식형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니까 인식형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 덜 하다 보니까 미리 판단형은 시간 인식형에게 시간을 좀 많이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시간표를 잡을 때도 짤 때도 그래서 여유 있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제2형 판단형의 남편은 인식형의 아내에게 2배의 시간을 허용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2형의 부모는 P형 자녀에게 5배의 시간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인식형 자녀가 느려요. 느린 게 아니고 느리기보다는 계획적인 부분보다는 자기 여유 있는 삶을 계획하고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인식형이 스트레스 덜 받는 거예요. 판단형은 계획적이고 명확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이런 유형을 원하니까 인식형 자녀에게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하죠. 보통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야 외출할 거니까 지금부터 30분 줄 테니까 빨리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식형은 30분 준다는 말인데 1시간 돼도 안 끝나요, 준비가. 인식형이. 근데 판단형은 30분? 에이, 10분이면 돼. 10분 만에 딱 끝내버려요. 그 상황. 저희 집이 그래요. 5분 만에, 10분 만에 딱 준비돼 나갈 수 있어요. 이처럼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배려하는 게 필요하죠. 또 인식형은 마지막 순간에 변경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니까, 계획이 바뀌니까. 그것을 판단형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허용해 줘야 되죠. 그럴 수 있다고. 아, 그래. 너의 유형은, 너는 그런 유형이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수용해 줄 때 갈등이 안 생기죠. 근데 J형은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 인식형은 열심히 자기 노력한다고 했을 때 잔소리 들으면 자기 자신을 인정 못하는 판단형에게 마지막 반응이 있죠. 배째, 배째.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판단형이 계획한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짜증을 확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처럼 상대방의 인식, 내가 갖고 있는 유형과 반대에 있는 유형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소통할 때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나를 알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상대방을 알면서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배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성격 검사의 목적이었고 그런 시간을 줍니다.
성격 유형은 우리 이런 성격 유형에 의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훨씬 더 잘 발휘될 수 있을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보는 그 선호 직업인데 이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또 혹시나 그 성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궁금함들, 좀 심리, 마음들 다양한 부분들을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 카톡으로 우리 공동 카톡이 아닌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 소통 한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의 성격 이해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나의 감정, 다양한 내 감정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스릴지 이런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